안녕하세요 기철 여러분들, 반지의 기영입니다. 판타지 영화의 대표 걸작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반지의 제왕과 호빗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서는 반지의 제왕과 호빗 두 영화를 모두 합쳐서 어떤 인물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빗의 주인공이자 에레보르의 왕 소린입니다. 과거 아조그의 팔을 잘라낸 장본인이자 아조그와의 일기토에서 그와 동기어진하면서 에레보르를 탈환한 전설로 기록되었는데요. 엄청난 신체 스펙을 지닌 난쟁이 종족답게 아조그가 휘두른 철퇴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에레보르를 찾고 진정한 난쟁이들의 왕이 되는 서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난쟁이들의 일침에 각성하기 전까지는 활약상이 매우 적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에레보르 도착하기 전까지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온전히 난쟁이들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편인데요. 다만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아조그와 동기어진하면서 에레보르를 지켜냈으며 이후 에레보르는 다인이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호빗의 오리지널 캐릭터 타우리엘입니다. 600살 정도의 매우 젊은 요정으로서 어릴 적 오크에 의해 부모가 살해당한 뒤 스란도일로부터 거둬들여졌으며 레골라스의 직속 부하 중 한 명이자 뛰어난 무예로 인해 총명받고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뛰어난 전사답게 다수의 오크족들을 상대로 무쌍난무를 찍었으며 호수마을에서는 스마ug으로부터 주인공 일행들을 구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레골라스의 애정을 받고 있었지만 본인은 킬리와 눈이 맞은 탓에 스란두일과 살짝 논쟁이 일어났는데요. 스란두일은 타우리엘의 천한 신분을 탐탁치 않게 여기기도 했었죠. 다만 그녀의 진실한 사랑 앞에 스란두일 역시 본인의 지나친 은두생활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들이 여정을 떠나도록 허락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반지의 제왕 개그 담당 김리입니다. 작은 체구이지만 단 한 번도 적에게 밀리는 모습이 없었으며 헬름 협곡 적투에서는 아라곤과 함께 맨몸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무쌍난무를 시연했습니다. 호빗에서 등장했듯이 난쟁이들의 자체 내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웬만한 공격에도 치명상을 입지 않을 정도인데요. 다만 다른 주인공들에 비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종종 등장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체구가 작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호빗의 진 최종 보스 아조그입니다. 군다바드 출신의 최고의 일원이자 막강한 전략을 구사했지만 워낙 강자들이 많은 탓에 다소 낮은 순위를 차지했는데요. 과거 소린에게 팔이 잘리면서 퇴장했지만 사우론을 영접한 뒤 더욱 기세가 상승되기 시작했으며 후반 전투에서는 웨어엠을 이용해 땅굴을 파고 적진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적절하게 트롤을 투입시켜 성벽을 허물거나 진영을 파괴하는 등 굉장히 뛰어난 전력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소린 일행을 유인하여 킬리와 필리를 죽여버리기까지 했는데요. 다만 갑툭튀한 독수리와 베오른에 의해 전략이고 뭐고 압도적으로 게임 오버가 난 상황이었으며 소린과 엘기토에서 되려 자신의 무기의 무게로 인해 얼음물에 빠지거나 소린이 함께 동기어진을 시도하면서 그만 안습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우론의 부관이자 모르도르 부대의 지휘관 위치킹과 나즈굴입니다. 반지의 힘에 이끌려 타락한 왕으로서 반지를 통해 그들을 볼 경우 끔찍한 악령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검에 찔리게 되면 몸속에 검이 박히면서 서서히 죽음으로 몰리게 되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생명체들이 겁에 질릴 정도였습니다. 아군의 전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세우덴을 죽이고 간달프의 지팡이까지 파괴하면서 엄청난 위험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능력과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안습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물만 만났다 하면 겁에 질려 내숭을 떨었으며 아라곤의 칼과 횃불에 순식간에 리타야 되는가 하면 아르웬이 파도 찜질을 제대로 피하지 못했을 뿐더러 방심한 틈을 타 에오엔과 메리의 협공에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최종 보스의 오른팔치고는 상당히 허무한 연출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만 반지의 제왕에서 호러스러운 연출을 도맡아 해오면서 사우론의 무서움을 더욱 극대화시켰던 존재였습니다.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 주인공 성큼거리 아라곤입니다. 두뇌 다인으로서 평범한 인간보다 훨씬 강화된 스펙이자 가운데 땅 최고의 소드 마스터이며 거의 한 세기를 살아오면서 최고의 지혜와 용기, 입맛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접전에서는 당해낼 자가 없는데요. 나즈굴을 상대로 횃불과 칼 한 자루로 무쌍난무를 찍었으며 이어지는 헬름혈곡과 미나스 티리스 전투에서도 적들을 상대로 무쌍난무를 찍었습니다. 특히 아라곤의 큰 강점이라면 바로 지혜와 용기, 리더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달프가 빠진 반지 원정대의 리더이자 헬름협곡 전투를 진두지휘했으며 제3시대가 막을 내린 시점에서 가운데 땅을 통합할 수 있는 위대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자 사우론의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반지 원정대의 든든한 전투력 담당 레골라스입니다. 불멸을 사는 엘프 종족이자 수백 년에 걸쳐 쌓은 무술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궁수 캐릭터가 그러하듯 단 한 번도 빗나간 화살이 없었으며 화살의 개수를 늘려 파워를 극대화시킨다든지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적을 쓰러뜨리거나 단신으로 무마키를 쓰러뜨리는 등 거의 주인공의 버금가는 최고의 푸시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장면에선 극장에서 탄성이 나오기도 했었죠. 김리와 함께 누가 더 많이 죽이는지 대결을 펼칠 정도로 전투력은 만렙을 찍은 인물로서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 안성으로 단 한 번도 데미지를 받은 장면이 없었으며 화살이 떨어진 장면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츤데레 스란두일입니다. 사별한 아내에게 선물할 보석을 스로르와 거래했지만 그가 보는 앞에서 상자를 덮어버리는 것으로 난쟁이들과 오랜 시간 등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과거 북방의 용들과 수도 없이 싸운 경험을 언급하는 등 다른 인물보다 훨씬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탓에 폐쇄적인 성향을 띠며 숲속에 은둔하며 지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까칠한 타입이긴 하지만 호수마을 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거나 너른골 전투에 부대원들을 보내 오크족들을 상대했으며 본인 역시 대범하게 오크 무쌍나무를 찍으며 전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등 명실상부 가운데 땅 최고의 세력을 지닌 집단의 수장이라 할 만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격도 아들 레골라스와 타우리엘의 진실한 사랑을 통해 변하게 되었으며 성큼거리를 찾아가라는 조언을 남기는 등 한층 너그러워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란도일 부대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던 다인입니다. 난쟁이들의 뛰어난 신체 스펙뿐만 아니라 요정들의 화살을 일격에 무력화시키면서 진영을 무너뜨리는 등 전략적으로도 스란도일보다 훨씬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스란도일이 소린을 겁주기 위해 적당히 병사들을 꾸려서 데려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크족이 나타나기 전까지 거의 다인 쪽으로 기세가 기울어져 보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인신 공격 또한 최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록 분량은 적은 편이지만 해머와 머리박치기로 무쌍나무를 찍는 대활약을 보여주었으며 소린이 사망한 뒤 에레보르를 이어갈 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베오른의 족장 베오른입니다. 과거 아족에게 납치되어 겨우 탈출한 상태이지만 간달프 일행이 그의 집에 머무를 당시 아조그가 접근을 꺼려했을 정도로 무서운 존재로서 후반 전투씬에서는 독수리 떼와 함께 아조그의 모든 병력을 쓸어버릴 정도로 독보적인 화력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무기로도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설정처럼 압도적인 괴력으로 전장을 쓸어버렸지만 이 정도 전투력이라면 혼자서 아조그 부대를 털어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반지의 제왕 호빗 1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물들이 나왔나요? 2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인물들이 등장하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